몇 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온 당뇨약. 덕분에 혈당은 많이 낮아졌는데 끊으려 하니 오히려 더 혈당이 높아질 것이란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면? 약을 먹는다고 췌장 기능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들 하던데? 정말 약 끊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혈당이 낮아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7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다는 흔하디 흔한 질병 당뇨. 당장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미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사실 고혈당인데도 모르고 병을 키우는 사례도 많다고 하죠. 당뇨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기준으로 혈당이 126mg/dl을 넘으면 진단받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부모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15%, 모두 당뇨를 앓고 있다면 2배인 30%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국내 당뇨인의 다수는 생활습관, 즉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뇨는 어느 순간 혈당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당뇨약을 통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혈당을 내려야 하는데요. 약이 잘 들어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이면 이 과정에서 보통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뇨약을 끊어도 될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반대를 하는데요. 약을 통한 혈당 개선이기에 약이 끊기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약을 끊는 것은 절대 금물. 천천히 시간을 들여 식생활 및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해요. 이후 주치의와 상의해 비로소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내 몸속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단을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뇨에 좋다는 여러 식품을 먹어도 당 수치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 식단 구성이 올바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식단 구성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삼성서울병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식사를 할 경우 혈당 조절률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장 좋은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5단계의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1단계는 나에 알맞은 표준 체중을 구하는 것으로 여성은 키엠의 제곱 x21이 표준 체중이고 남성은 키엠의 제곱 x22입니다. 만일 여성이고 키가 160이라면 1.6x 1.6x21 53.7kg가 표준 체중으로 볼 수 있어요. 2단계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신체활동을 부족, 보통, 과다의 세 가지로 분류해 나에게 대입할 수 있어요. 집에서만 생활한다면, 부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다면, 보통 육체노동이 매일 수반된다면 과다로 보면 좋습니다. 부족이라면 표준 체중 x24-30kcal, 보통이라면 표준 체중 30-35, 과다는 표준 체중 35-40입니다. 앞서 계산한 표준 체중을 보통으로 대입해본다면 53.7x 35-40 1841kcal로 하루에 이 정도를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더 많이 먹는다면 줄이고 적다면 늘릴 수 있어요. 3단계는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곡류와 어육, 채소, 우유, 지방, 그리고 과일의 총 6개로 식품을 분류할 수 있어요. 동일한 식품군에서는 동일한 영양성분과 열량의 식품으로 바꾸어 먹어도 되는 것인데요. 1841kcal을 예를 들면 곡류군 10단위, 어육 5단위, 채소 7단위, 지방 4단위, 과일 2단위, 우유 2단위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단계는 한 끼에 적절한 식사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각 식품군별 교환 단위를 끼니별로 3번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가령 하루에 곡류를 10단위 섭취해야 할 경우 아침에 3단위, 점심 4단위, 마지막 저녁에 3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대망의 마지막은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곡류군 3단위와 채소군 2단위를 먹어야 한다면 200g의 잡곡밥 한 공기와 콩나물, 반찬 70개 한 접시, 해조류 반찬 70개 한 접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음식 먹는 순서도 올바르게 개선한다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 차이로 인해 혈당이 30%까지도 덜 오르게 할 수 있답니다. 가장 처음에는 샐러드 등 야채 위주로 먹고 이후 과일,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및 탄수화물,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먹으면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식단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혈당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꿀 등의 단순당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 채소와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당연히 운동입니다. 당뇨에 좋은 운동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실제로 공복 혈당이 300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40분간 분당 맥박스 100회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씩 14주간 지속했더니 혈당이 10만 200mgdl이나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혈당 조절에 이롭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한다고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는 것으로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 수준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에 근육 내부로 포도당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량을 소모할 수 있어 지방 연소에도 이로운데요. 지방은 인슐린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 지방이 연소되면 인슐린 민감도는 더욱 상승할 수 있어요. 체력이 약해 빠르게 걷는 것이 힘들다면 수영이나 천천히 걷기를 시도해도 좋은데요. 강도가 낮기에 효과를 보려면 오전 30분, 오후 30분 정도로 나누어서 체력 소모를 억제할 수 있어요. 관절이 안 좋다면 걷기보다 수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역시 하체 근육까지 단련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70%가 하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한 중량 운동을 더해 근감소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운동까지 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 역시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하루에 4.5시간 수면을 취한 경우 8.5시간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인슐린 민감도는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른 당뇨병 위험성은 16%나 증가했어요. 이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취해야 합니다. 취침을 취하는 시간은 규칙적일 수 있도록 하고 방 안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조절해주세요. 조명 역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너무 밝지 않게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암막 커튼을 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나 흡연, 음주는 지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는 것. 이렇게만 실천해도 이전보다 더 꿀잠을 잘 수 있어요. 이렇게만 보아도 정말 혈당이 바로 내려갈 것만 같은데요. 올바른 식단 구성과 운동,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으로 오래 안 당뇨약 끊기 제대로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